선사에 전반적으로 있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여행하면은 지금 내후년까지 4만 개가 넘는 항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크루즈가 나한테 맞는지 그냥 사실은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목적과 좀 어떤 걸 알아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많이 타보셨죠? 항공 보면은 저가 항공부터 일반 FSC라 그래서 풀 서비스 항공, 아니면은 완전 럭셔리 항공으로 가기도 하죠. 전세기 막 이렇게. 좌석으로 보면은 저가 항공 좌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거든요. 크루즈에도 마찬가지로 저가형이 있고 일반형, 그리고 고급형, 프리미엄, 완전 럭셔리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사에서는 등급을 얘기하는 거를 조금 꺼려해요. 예를 들면 호텔 여행을 가면 3성급 호텔 있고 4성급 호텔 있고 5성급 있고, 5성급을 나누고 나니까 5성급에서도 저가형 5성이 있고 완전 럭셔리 5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성급이라는 분류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크루즈도 우리가 타보면 어떤 게 좋고 안 좋고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크루즈를 나누는 가장 큰 개념은 서비스 레벨입니다. 서비스 레벨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서비스 레벨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로 갈수록 서비스 레벨이 좀 떨어지겠죠. 음식에 대한 질이 어떻냐, 음식에 목숨을 거는 선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금액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스타나 MSC, 카니발 같은 그룹은 약간 많이 저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표현하기로는 백패커스 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코스타나 MSC 같은 경우 봤을 때 지중해나 중동 크루즈 타면은 한 7박 8일에 4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에요. 발코니 캐빈 간다 그러면 800달러 선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통 여행을 갈 때, 특히 크루즈 여행을 갈 때 예산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문의 주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여행 같이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멀리 가실 수 있나요? 사실 기간과 멀리 갈 수 있는 거는 좀 사실 같은 얘기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게 휴양이냐 관광이냐를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예산을 좀 놓고 보자면 서비스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서비스 레벨이 좋아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이제 대부분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차등을 좀 많이 줘요. 가족 중심의 크루즈인데 금액이 낮냐 높냐, 아니면은 성인 전용 크루즈인데 가격이 좀 낮냐 높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전통적이냐, 이런 거를 좀 나누긴 합니다. 내가 배낭여행을 좀 좋아하고 난 저가 항공 타는 것도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타면 좋을 만한 게 코스타, MSC, 카니발 이런 크루즈입니다. 카니발 크루즈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라인 중에 하나예요. MSC도 그렇고 유럽 선사죠. 코스타도 마찬가지고, 이게 둘 다 이탈리아 선사인데 카니발은 미국 거고, 요건 백패커 전용이라고 보면 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백패커는 좀 비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가인데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거, 보통 7박 8일에 한 4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가 금액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안에서도 스위트룸을 올라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배 안에서도 저가가 있고 1등석이 있듯이 방이 일반실이랑 스위트룸이랑 차이등이 커요. MSC는 좀 저가형, 코스타도 좀 저가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중동 크루즈 갔다 오신 분들이 이번에 코스타를 탔었어요. 근데 인사이드 캐빈이 400달러대 1인당, 그리고 발코니가 800달러대였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50만원, 6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 1인당, 비행기가 가봤자 200만원이면 탈 수 있는 거죠. 싸게 간다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의 7박 8일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이게 코스타나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게 리조트 월드라는 게 있는데, 리조트 월드를 저가라고 넣기에는 애매하고 일반 크루즈라고 넣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로얄 캐리비언 많이 아실 텐데, 로얄 캐리비언과 이런 저가형 그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금액대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 리조트 월드라고 제주도에 있는 신화월드 갖고 있는 그 그룹 있죠. 그 그룹이 크루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조트 월드 크루즈라는 거예요. 카지노를 위한 크루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선사회가 코로나 때 부도가 나면서 지금 배가 2대 남았거든요. 다시 이걸 하는데 7만 톤짜리 하고 15만 톤짜리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크루즈를 탈 때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발코니 캐빈 해봤자 뭐 1인당 60만원, 80만원 선입니다. 뭐 3박 4일, 4박 5일에 그걸 타면 다시는 크루즈 안 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팔라스 스위트라고 스위트 등급 레벨의 이제 방들이 있어요. 그걸 탔을 때는 굉장히 서비스 좋게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연히 금액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다른 선사에서 타는 스위트룸을 타는 것보다 금액은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인당 한 150 정도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트룸 이용하다 보니까 뭐 프라이어티 체크인이라던가 뭐 스페셜티 다이닝, 크루즈 내에서도 스위트룸 전용 식당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와이파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냥 발코니 타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겠죠. 그 다음 크루즈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로얄 캐리비안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아이콘 오브 더 시의 네이밍 행사 갔다 왔었잖아요. 메시가 나왔던. 그래서 그런 크게, 아주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는 크루즈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곳이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곳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가족 중심 크루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탔을 때 좋을 만한. 제가 크루즈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입문용으로 타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로얄 캐리비안의 선사입니다. 로얄 캐리비안은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뜨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상해로 올라왔는데 올해 11월 달에 다시 싱가포르에서 뜰 거예요. 배가 2대가 되는 거죠, 아시아에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 캐리비안에도 그렇고 지중해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그냥 많이 있습니다. 요거 타시는 거 제가 권장해 드리고, 요거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으면서 괜찮게 탈만한 게 노리지언이라는 배예요. 노리지언은 로얄보다는 금액대가 좀 높아요. 근데 그리고 서비스 레벨도 로얄 캐리비안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선사라고 했던 게 일단은 수리 무제한, 그리고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와이파이가 선사에서 처음에 제공되는 건 150분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노리지언에서 술이 제공된다 그랬죠. 술을 빼고 와이파이 빼면은 로얄 캐리비안에서 그냥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가로 내려가면 뭐가 다르냐? 여기는 물도 사 마셔야 돼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뭘 내세웠냐면, 저희가 뭐 크루즈 타면 음식이 무제한이에요, 메인 다이닝에서 뭐 저녁에 스테이크를 무제한으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배들은 이제 돈을 받습니다. MSC 같은 경우에 보니까 스테이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스테이크는 추가 요금을 내고 먹어야 돼. 카니발 같은 경우에 메인 메뉴를 2번 시키게 되잖아요. 한 번 먹고 나서 하나 더 시키면 그때부터는 하나당 뭐 5달러다 뭐 얼마다, 이거를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서비스 차지까지 붙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돈 내고 사 먹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올라갈수록 서비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포함되는 사항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노리지안 크루즈라인 같은 경우 이번에 슈버크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주엘로가 들어왔었는데 좀 작은 배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또 제가 12월 달에 타고 왔던 게 레이싱 카트가 있는 배였죠. 사실 주에로랑 그 카트가 있는 프리마나 비바호를 타면은 완전 다른 배처럼 느껴져요. 등급이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선사 내에서도 그런 등급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로얄이나 이런 거보다 좀 더 한 수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게 그 다음 등급이 로얄 캐리비안의 같은 그룹에 있는 좀 더 좋은 배는 셀러브리티라는 배예요. 셀러브리티는 좀 더 고급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연세가 있는 분들, 로얄 캐리비안이 20, 30대와 40대 애들을 두고 있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뭐 셀러브리티나 뭐 여기 있는 뭐 오시아니아 뭐 이런 쪽, 바이킹, 큐나드, 뭐 피에노, 아즈마라 이런 쪽은 좀 어른들이 즐기기 괜찮아요. 사실 노리지안은 아이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레이싱 카트 애들은 못해요. 그쵸? 그러면은 로얄 캐리비안에는 뭐가 있냐? 캐러셀, 회전 목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풀장이 따로 있고, 아이콘 오브 더 시스에는 카테고리 6 워터 슬라이드가 6종류가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 가족 중심의 이런 이벤트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키즈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부모들이 가가지고 아이를 맡기고 좀 잠깐 쉼을 좀 가질 수 있죠.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프린세스라는 크루즈 라인이 있어요. 이게 좀 사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악명을 떨쳤죠, 한국에서는. 왜냐면은 일본에서 못 내리게 해가지고 그때 프린세스라는 건데,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실제적인 크루즈에 대한 레벨로 보면은 요 정도 급이력이 맞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선사나 이런 크루즈 업계에서는 좀 리스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등급으로 지금 이제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러브보트라는 드라마 때문에 미국에서 크루즈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타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다른 옵션들이 더 좋은 게 많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셀러브리티나 뭐 이런 크루즈들은 여기는 프리미엄 라인에 속해요. 요게 이제 스탠다드 크루즈라면 금액대가 코스타보다 좀 높죠? 노리지안이 로열 캐리비안보다 좀 더 높아요. 물론 로열 캐리비안의 아이콘 오브 더 시즈 어떤 거는 노리지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은 여기 있는 프리마는 여기 아이콘보다 더 높아요. 금액적인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신 이제 대략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로열 캐리비안이 노리지안보다 더 싸다 그랬는데 왜 더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간을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 뭐 7박 8일짜리인데 이거 14박 15일짜리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시기, 나 5월달, 6월달, 7월달에 지중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 기간인데 막 11월달 뭐 북유럽 크루즈 막 이런 거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즈마라다 뭐 이런 거다, 뭐 큐나드, 바이킹 여러 가지 있는데, 바이킹도 올 인클루시브로 좀 추구하는 선사이기도 해요. 원래는 리버 크루즈로, 아니면 바이킹을 많이 아시는 게 그 북유럽에서 뭐 헬싱키, 뭐 그 다음에 스톡홈, 세인트 피터스버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기 노선이었었어요. 아니면 이제 리버 크루즈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페리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얘네가 최근에 2000년, 2020년, 뭐 2018년 뭐 이럴 때 오션 크루즈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선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새롭게 나온 선사 중에 하나가 바로 버진 보야지스예요. 이 두 선사의 특징은 아이는 못합니다. 만 18세 이상만 탈 수 있어요. 버진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회장님이 그 버진 항공하고, 얘네는 굉장히 섹시 컨셉으로 많이 이제 광고를 하죠. 제가 런던에서 길 가다가 비키니, 빨간색 비키니 입은 언니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버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더 충격이었어요, 이름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통신사고 항공사고 이제는 크루즈까지 하고 지금은 우주까지 가죠, 얘네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오시아니아가 좀 더 높아요. 여기 공간이 좀 있는 관계로 조금씩 내려보도록 할게요. 셀러브리티가 굉장히 품격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시아니아 크루즈는 럭셔리 크루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버틀러 서비스가 없어요. 버틀러 서비스가 뭐냐?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룸 서비스를 시키고 싶어. 아니면은 뭐 방 청소를 하고 싶어. 내가 뭔가 이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어. 그때 내가 레스토랑을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집사 서비스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한 사람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버틀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오시아니아는 일반적으로 버틀러 서비스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에 뭐 스페셜티 다이닝이라든가 음식 같은 게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술이랑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 와이파이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오시아니아 크루즈는 조금 더 내가 프리미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어울립니다. 오시아니아 크루즈 같은 경우에 너네 크루즈 라인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뭐야? 음식. 우리는 푸드 오리엔티드 크루즈 라인이야 라고, 아예 우리는 음식에 목숨 걸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음식에 대한 질이 굉장히 높고, 오시아니아 크루즈 라인에서는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크 페뱅이라는 셰프가 있어요. 미슐랭 스타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셰프인데, 그 셰프가 여기서 마스터 셰프입니다. 그 모든 메뉴와 퀄리티를 관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노리지안보다는 좀 높은데, 실제적으로 퀄리티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높다. 근데 금액 차이가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혜택을 받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서 그 다음 레벨로, 어나더 레벨로 넘어가는 게 리젠트 실버시 크리스탈 시본입니다. 시본은 큐나드도 그렇고 카니발 그룹이에요.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과 셀러브리티와 실버시는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거 4성급 크루즈라고 저 보통 얘기하고 5성급 크루즈면은 저희가 이걸 실버씨를 7성급 크루즈라고 해요. 제가 실버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버씨나 크리스탈이나 뭐 리전트나 뭐 시본 다 할 거 없이 저희가 이걸 올 인클루시브 크루즈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게 포함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숙박 들어가겠죠. 캐빈이 들어가고 캐빈에 스페셜티 다이닝이라 그래서 내가 원래는 그냥 크루즈를 타면은 모든 크루즈 라인에는 뷔페가 다 당연히 포함해요. 고급진 크루즈를 탈수록 럭셔리질수록 뷔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주문해 먹는 식당, 메인 다이닝 식당이 있어요. 메인 다이닝 식당은 모든 크루즈라인 다 있고요. 그래서 메인 다이닝 식당은 내가 저녁 먹으러 갔을 때 메뉴판 보고서 주문해서 먹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포함인데 자꾸 그게 포함이니까 올 인클루시브 크루즈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맞는 거고, 올 인클루시브라 했을 때 와이파이도 포함이고 술도 포함이고, 심지어 리전트 같은 경우에는 기항지 투어, 실버시도 그렇고 기항지 투어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런더리 서비스라고 해서 세탁을 이용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내가 즐길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배가 커질수록 럭셔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배가 작아질수록 럭셔리해져요. 배가 작아질수록 타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고, 배가 작아질수록 선원 크루 한 명당 대응하는 승객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겠죠. 여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시설은 줄이고 방을 더 늘리고 방의 크기를 10% 줄이면은 캐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태워서 금액을 해결하고 배를 탔을 때 업세일링, 그래서 무조건 내가 팔아야지 이제 좀 더 되는 그런 선 내에서 뭔가를 계속 판다고 한다면, 실버씨, 리전트, 크리스탈 이런 거 탔을 때는 내가 처음에 돈 내고 나서 추가 금액 들어갈 걸 걱정할 일이 없어요. 딱 돈 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가 매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 아니면은 카지노에서 돈을 썼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상 팁도 내야 되고 심지어 물까지 사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상 팁은 요 럭셔리 크루즈를 탔을 때는 전부 포함이라고 보면 돼요. 추가적으로 낼 돈이 없어요. 그냥 크루즈만 즐기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기한 게 디즈니 크루즈라는 게 있는데, 디즈니 크루즈는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가 크루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디즈니 월드나 뭐 디즈니랜드 가면은 캐릭터 다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캐릭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공연도 보고, 그게 디즈니 크루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진짜 대박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디즈니랜드 가면 음식 진짜 맛없는데 크루즈는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음식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먹어보고 나중에 판단해서 알려드릴게요. 금액이 조금 높아요. 서비스는 디즈니니까 서비스 레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설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이렇게 뭐 로얄이나 NCL의 요 정도 사이인데 금액은 좀 높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백패커인데 친구들이랑 크루즈를 즐기기 좋아, 괜찮아요. 나는 가족 중심에 탔어, 이게 괜찮아요. 가족 중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 50대야 친구들하고만 탄다, 어른들끼리 탄다, 애들이 없다, 그러면 노르웨이지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대접받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셀러브리티 괜찮고요. 버진도 좀 자유롭게 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아니아, 나는 음식 정말 중요하고 서비스 받는 것도 중요한데 금액은 조금 낮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시아니아가 괜찮아요. 오시아니아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기항지에서 시내 중심부까지 셔틀버스가 운항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좀 고급지게 하고 싶다, 오시아니아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시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나는 음식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 레벨도 높아야 돼, 그리고 크루즈 탄 다음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실버씨, 크리스탈, 리젠트를 타시면은 좋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선사들이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언급하는 선사들만 일단 먼저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크루즈를 타는데 입문용 이렇게 타보시면 좋다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부터 탔다 그러면은 다시는 못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럭셔리로 갈수록 시설이 없어요. 대신에 공간 비율이 넓어지면서 좀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고 음식 진짜 맛있고, 크리스탈이나 실버씨 뭐 이런 배들은 저녁 식사 1인당 책정단 금액이 보통 평균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1인당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음식의 질, 그 재료부터 해서 다른 거잖아요. 그게 정말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런 저가형들은 7박 8일에 40만 원 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40만 원에 50만 원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얼마죠? 7박 8일이니까 7일 따지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마진 남겨야 되고요. 직원들 인건비 들어가고 1박 자는 캐빈 금액 들어가고 아침, 점심, 저녁 음식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음식을 3만 원 잡으면 한 끼당 만 원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재료값이 얼마일까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여기서 책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음식은 내가 배고프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술이 포함이냐 불포함이냐, 서비스 레벨이 낮냐 높냐, 그리고 와이파이가 포함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배들이 어디를 많이 다니냐. 나는 아이랑 타서 수영장도 가야 되고 워터파크도 가야 돼? 그럼 큰 배로 가셔야 돼요. 나는 좀 나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어? 그랬을 때는 NCL이나 아니면 셀러브리티, 오시아니아 이런 올 인클루시브로 넘어가시는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60대 분들, 70대 분들 전화 오셔가지고 큰 배가 좋은 줄 알고 큰 배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단체로 가는데 근데 실제로 암벽 등반도 안 하실 거고 짚라인도 안 타시고 플로우라이드 해가지고 서핑 체험도 안 하실 건데 큰 배 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데만 15분 20분 걸릴 수도 있어요. 매 끼니마다 하시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즐기지도 않을 거 굳이 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술 마시고 뭐 한다 해서 비용 추가하면은 오시아니아 타는 비용이랑 똑같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오시아니아 크루즈 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NCL 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트레이싱은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저희 아버지도 70대이신데 가서 카트 타실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밥 먹으러 갈 때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내가 50대, 60대가 넘어갔다 라고 하시면 저는 솔직하게 밑으로는 아예 고민 안 하시고요. 이 위로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크루즈를 탈 수 없는 금액이 정말 금액이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사들은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죠. 요 선사들은 뭐냐면 그 지역만 도는 선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폴 고갱 같은 경우 타이티를 도는 이제 크루즈입니다. 프렌치 폴리네시아 쪽을 쭉 돌아요. 그리고 캡틴 쿡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지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지에서는 가장 럭셔리한 선사로 알려져 있지만 금액대가 높고 시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럭셔리 그러는 게 이해가 갔냐면 이 지역에선 제일 좋아요. 폴고갱은 서비스 레벨도 굉장히 좋은데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음식 맛있고 타이티 돌아보는 선사로는 굉장히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커크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극지방 가는 크루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벨로 보면 좀 높은데 요트들이 있어요. 요트들 버라이티 크루즈, 시드림 요트 클럽, 갈라젠, 리츠칼튼, 이런 거는 이제 요트들을 왜 타냐면 좀 더 나는 프라이빗한 여행을 하고 싶어, 그리고 돈은 많아 이러신 분들이 리츠칼튼 요트 컬렉션을 타시면은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리츠칼튼은 이미 5성급에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똑같이 요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을 위한 요트. 갈라젠은 어디일까요? 갈라파고스입니다. 갈라파고스를 도는 요트라고 보시면 돼요. 갈라파고스를 도는 요트. 버라이어티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리스 도는 거, 타히티 도는 거, 좀 이제 3,000톤짜리 요 정도 배로 그리스 섬들 돌거나 시칠리아 섬을 갔다 오거나 타히티 돌거나 그러한 그 지역들을 도는 요트들입니다. 금액대가 높아요. 어떤 경우는 실버시보다도 높아요. 그러면 실버시를 탈까요? 요트를 탈까요? 그거는 개인 선호라는 거예요. 실버시급의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배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이름만 들어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디 가는 걸까요? 뭔가 탐험하러 가는 것 같죠? 이게 남극 이런 크루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형부터 이제 중가, 고가 이런 식으로 나뉘고, 남극 크루즈는 제가 실버시로 가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정말 안전하고 좋아요. 금액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오늘은 저가형부터 럭셔리까지 전반적으로 크루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크루즈들 고르는 거 힘들어요. 처음에 탔는데 내가 어디에 호텔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항공을 타고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내가 어떤 크루즈를 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어떤 크루즈가 맞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영상에서 내가 좀 어떤 걸 타면 좋을지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많이 타셨으면 좋겠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